자,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부터 실전까지 탄탄히 잡아드리는 1타 주식의 호동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10중 8구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주식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이다. 21선 근처 눌림목에서 사라.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고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근처 딱 오면 사라. 네. 그래서 아싸 이번에 20일 이평선까지 왔으니까 지지받겠다 하고 매수 버튼 누르셨는데 지지는커녕 그대로 지하실 뚫고 내려가서 지금 새파랗게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장 끝나고 차트를 보면 기가 막히게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 가격에 안 오고 다시 다음날 훅 빠져버릴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이평선을 후행성 지표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뒷북치는 이평선을 세력도 못 속이는 선행적 급소 지표로 바꾸는 마법 같은 공식 캔들 카운팅 기법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으로 삼는 저만의 또 기술이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평선으로 우리가 일전에 발목이나 정강이에서 아주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 항상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이평선에 대한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이라는 건 크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 5일 이동평균선이 검은 선이고,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이며, 연두색 60일 이동평균선, 파란색 120일, 분홍색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정배열이 되면은 요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평선은 확산을 하게 됩니다. 자, 확산이라는 게 뭡니까? 각 이평선들끼리 멀어지면서 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게 확산이라는 단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평선은 이전보다 더더욱더 각 이평선끼리 이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평선이 멀어질 수만 있을까요? 계속 멀어지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결국 이평선이 어느 정도 확산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 수렴하기 위해서 이평선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붙으려고 하면서 수렴을 하게 되고, 또한 60일,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하고도 이격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이 재차 수렴을 하려고 하며, 항상 주식시장이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끼리 수렴을 하고 재확산하고 수렴하고 재확산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수록 이평선은 확산하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 수렴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평선의 성격이다. 자, 요게 일단 이평선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확산과 수렴을 반복한다. 확산만 하면서 올라가는 주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고, 자, 또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면서 이평선은 정배열과 역배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자, 무슨 말이냐? 이평선이라는 게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하향을 하기도 하며 다시 우상향을 하기도 하면서 우상향과 우하향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우하향 국면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까? 우상향 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까? 우상향을 막 턴어라운드 하는,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턴하는 시점을 공략해야지, 우하향할 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역배열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간혹 TV 방송에서도 주가는 정배열에서 상승을 하지 역배열에서 상승하지는 못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간혹 몇몇 분들이 아니 역배열로 빠진 다음에 정배열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역배열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역배열이란, 자, 역배열의 초입 구간 같은 경우는 언제 정배열로 돌아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초입 구간이거나 역배열이 진행 중일 때는 예측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을 예측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자, 추세 매매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 매매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확인 매매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왜 스포츠 토토라는 거 있죠? 도박이죠. 근데 이 스포츠 토토가 보통 뭡니까?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경기를 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 자, 도박, 베팅을 하는 게 스포츠 토토입니다. 그런데 A팀에 대한 정보와 B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 선수들의 컨디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거는 거, 이게 바로 도박이고 예측이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전반전에 A팀이 5골을 넣고 있고 B팀이 하나도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5대 0일 경우 후반전에 갔을 때, 자, 후반전 직전에 자, A팀이 이길 거냐 B팀이 이길 거냐에 이렇게 투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누구나 A팀에 투자를 하겠죠. 확인 매매라는 건 자, 바로 요런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길 것 같은 팀에다가 투자하는 거, 요게 확인 매매인데, 실제로 도박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죠. 도박에서는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맞으면은 크게 돈을 벌고, 실패하면은 돈을 까먹는 게 도박이듯이 주식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역배열일 때는 언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닥일 거야, 이게 바닥일 거야 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것 같을 때 매수하고,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것 같을 때 매수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 하면서 나중에는 비중이 커지면서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추세 매매라는 건 확인 매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확인 매매라는 게 뭐냐? 하락 역배열일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전의 추세와는 달리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든지 정배열로 서서히 바뀌는 걸 보고 확인 투자하는 게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평선도 추세 매매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하향할 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턴되는 시점을 알아내는 거, 그게 바로 이평선을 제대로 활용하는 매매입니다. 아니, 그런데 호동쌤, 차트가 그려져 턴했는지 차트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야 턴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평선은 후행성 지표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종가 비교하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캔들 카운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 우리가 6개의 캔들을 가지고 요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말 그대로 최근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그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의 종가, 세 번째 캔들의 종가, 네 번째 캔들의 종가, 다섯 번째 캔들의 종가를 각각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는 걸 그날의 종가에 점을 찍는 게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의 시작입니다. 자,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의 종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가들의 합을 점을 찍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은 빠져나가고, 둘째 날의 종가, 셋째 날의 종가, 넷째 날의 종가, 다섯째 날의 종가, 여섯째 날의 종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걸 점을 찍는 게 바로 5일 이동 평균선이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게 5일 이동 평균선의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재밌는 건 뭡니까?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값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6거래일까지의 평균 가격이죠. 자, 요 가격에서 바뀌지 않는 건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캔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자, 첫 번째 종가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가, 그리고 첫 번째 종가와 다섯 번째 종가의 위치만 바뀔 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이거를 다 더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다섯 번째, 이제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5번 캔들의 종가, 이제 5일 이평선 대비 다음 날의 이평선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자, 첫 번째는 빠져나가는 첫 번째 종가의 위치와 그 다음에 6거래일째 종가의 위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의 종가가 여섯 번째 날의 종가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위치의 종가가 나가고 들어오는 종가의 위치가 낮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캔들과 여섯 번째 캔들의 종가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캔들이 높으면 이평선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첫 번째 캔들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위치가 더 높다면 이평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라는 건, 자, 첫 번째 나가는 캔들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캔들의 종가를 비교해보면, 자, 이평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평선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단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이며, 높게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전일 대비 이평선이 내려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자,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단이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를 낮게 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또한 이평선이 내려간다라는 건 그만큼 매물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평선이 요렇게 내려간다면 그 다음 날은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나요?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평선이 올라간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자, 왜? 우리가 주가를 보면 항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평선이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을 하죠. 5일 이평선이 상승 추세일 때나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5일 이동평선이 내려가면 주가 역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5일 이동평균선을 캔들 6개를 가지고 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캔들이 빠져나가고 여섯 번째 캔들이 들어오면서 종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날이 현재 종가보다 높다면 이평선은 내려가고 첫 번째 캔들이 현재 종가보다 낮다면 이평선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보면 자, 6개 캔들을 비교를 했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캔들, 자, 빠져나가는 캔들입니다. 빠져나가는 캔들과 들어오는 여섯 번째 캔들의 종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 종가보다 현재 종가가 낮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종가를 기준으로 전일보다 이평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봉일지라도
다음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양봉일지라도 이평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있는 평단이 올려다 사는 게 아니라 내려다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5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은 캔들 21개 가지고 비교가 되겠죠. 자, 21번째 전의 캔들이 나갈 거고 오늘의 캔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21번째 캔들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비교해보면 21번째 전의 캔들의 종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가의 가격이 높다 보니 전일 대비 20일 이동평균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온다라는 건 자, 역배열 차트에서 20일 이평선이 지금 현재 주가의 매물대 저항이 되고 있으니 2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주가와 골든크로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날에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날에도 주가가 내려오죠. 왜?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야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가 또 확인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좀 더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은 61개의 캔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정말 너무 급하게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난 2025년 4월부터요. 조금 차트를 늘리겠습니다. 4월부터 자, 지금까지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단 한 번도 역배열로 빠진 적이 없으며 5일, 20일, 60일이 수렴하고 다시 상승했고 5일, 20일, 60일이 수렴하고 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또한 여기도 역시 5일, 20일, 60일이 수렴하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참고로 이번 7월이 처음으로 역배열로 빠졌습니다. 역배열에서 제가 포인트로 두는 건 5일이 20일 밑으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20일이 60일 밑으로 빠진 거를 더 포인트로 둡니다. 왜? 방금도 이야기 드렸듯이 20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60일 이평선을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처음으로 20일이 60일을 깨고 내려가서 역배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역배열 차트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주가는 자, 이 앞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항상 5일이 먼저 가고 20일이 그 다음에 뒤따라가며 60일이 올라가면서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을 하지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극히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난 사실 7월 언제입니까? 21일 역배열로 빠졌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절매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됐었다라는 뜻이며 당연히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으며 7월 31일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갈 때 자, 여러분들 아마 흥분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지만 저는 오히려 저희 학생분들에게 자, 상한가 갔지만 오히려 빠질 겁니다. 왜? 문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위에 있고 지금까지 60일 이동평균선이 단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제서야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아까는 20일 이평선이 현재 주가와 5일 이동평균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 못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60일 동안 역시 계속 내려와서 20일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 정배열이 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제대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2024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2024년에 빨간색 20일이 연두색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적이 있답니다. 자, 역배열로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증시가 하락했죠. 그 다음에 반등하니까 어떻게 되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안 내려오니까 도로 떨어집니다. 자, 60일 이평선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자, 5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11월, 12월은 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시장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언제부터 올라가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빨간색 20일이 연두색 20일을 데드크로스 만든 다음에 빨간색 20일이 연두색 60일 이평선을 골든크로스 만들 때부터 증시는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에서 60일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뀔 때까지 증시가 단기 급등을 하더라도 거기서 흥분하고 쫓아가서는 안 되며, 정배열이 바뀔 때까지는 조금은 차분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캔들 카운팅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 여기서 60일 거래일을 보면서 언제 6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주가가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서 정배열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드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60일 거래일 전 캔들이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종가는 여기에 있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가와 그리고 현재 종가, 자, 이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정도 갭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61일 거래일이 현재 종가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60일은 오늘도 내려왔고 내일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요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려올 건데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바로 현재 주가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1일 거래일 전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6월 19일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때까지는 앞에 종가가 현재 주가보다는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간다는 뜻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31개의 캔들이 지날 때까지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갈 수 있다. 앞으로 30일 거래일이 지나야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충분히 내려가게 될 거고,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플랫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정배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정배열로 바뀌려면 31 거래일 정도는 앞으로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평선과 캔들을 카운팅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평선이란 이렇게 활용하다 하는 거다. 단순하게 이평선을 5일 뒤에 만들어지고 20일 뒤에 만들어지는 후행성 지표다. 이게 아니라 또한 이평선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지지받을 거야 라고 이용하는 게 이평선 매매가 아닙니다. 캔들 카운팅으로 현재 지금 정배열 국면인지 역배열 국면인지, 역배열 국면이라면 이평선이 언제까지 내려갈 것이고 언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지. 자, 주식 투자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역배열에서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들 항상 올랐다가 금방 빠지고 올랐다가 금방 빠지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평선 캔들 카운팅을 오늘 밀도 있게 배워봤는데, 자, 영상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기법을 적용해 어떤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는지, 코스피, 코스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전 사례를 전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영상 아래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통해 보시면 제가 직접
예, 일타 주식 강의실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 강의실을 통해서 현재 지금 코스피의 지금 위치와 코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계속 드리며, 현재 지금 주도주들의 실전 타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일타 주식 강의실로 오셔서 저랑 같이 탄탄하게 계좌를 키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상이 오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